자, 이번에는 양수입니다. 자, 양수는 정상적인 양수의 양은 얼마 정도다? 800에서 1200cc 정도가 양수가 있다. 그럼 그 양수가 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양수가 하는 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반이 하는 일, 양수가 하는 일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양수가 하는 일 하면은 태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태아 운동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태아 운동 돕고 그 다음에 유착을 방지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태아가 있어요. 그럼 이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뭡니까? 양막이지. 그럼 이 양막 안에 아기는 어디에 둥둥 떠 있어? 양수 속에 여기 둥둥 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이 안에 있는 태아는 양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양막이 싸고 있고 양수가 있으니까 쿠션 역할을 하니까 태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태아가 양수가 없다면 운동하다가 이런 양막에 들러붙을 수 있잖아. 물이 있으니까 안 붙는 거지. 그거를 유착 방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아기는 빨가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아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양수가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수는 언제 터지는 겁니까? 분만하면서 양수가 나옴으로써 산도, 이때 산도는 질을 말하는 거죠. 질을 미끌미끌하게 해서 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분만 시 산도를 좀 청결하게 한번 씻어주는 역할도 하죠. 이런 게 바로 양수의 기능입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태반, 조기, 박리 이런 걸 막는 역할도 하고, 자궁이 열리는 역할도 양수가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자, 얘와 여러분 어떤 거를 꼭 구별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태반의 기능 있죠. 태반의 기능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반은 금방 말했다시피 육모막과 탈락막의 융합인데 기능에서 호르몬을 만든다 그랬어요. 호르몬 만들어 어떤 거? HCG.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HCG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태반이 있으니까 영양분 주고, 태반이 있으니까 아기가 싼 그 소변 같은 거 있죠. 노폐물 이런 거 배설 도와주고, 그리고 중요한 호흡에도 관여를 하는 게 태반입니다 하는 거. 요거랑 양수의 기능을 두 가지 전혀 헷갈려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수가 800에서 1200cc라고 했는데 그 양수가 2000 이상이야. 그럼 뭐예요? 양수 과다증. 그 다음에 양수가 500 이하야 하면 양수 과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양수 과다증은 어느 경우 생깁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과소증보다는 과다증을 보통 눈여겨보면 되거든요. 그럼 양수의 양이 많은 건 언제냐면요. 당뇨병 있을 때. 왜냐면 인부가 당뇨병이 있으면 안에 있는 태아도 어때? 거대야. 크다 그랬어. 그럼 태아가 크니까 안에 있는 양수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수가 많아요. 그 다음 임신성 고혈압 이럴 때도 양수가 많아요. 그리고 태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쌍태 임신, 태아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럼 태아가 여러 명이니까 양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양수 과다증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거 눈도장 찍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임신 중일 때 검사하는 게 있어. 그 검사 중에서 양수천자라는 게 있죠. 양수천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 바깥에서 외부에서 양막을 뚫고 바늘을 찔러서 안에 있는 양수를 채취하는 거죠. 그게 양수천자잖아. 그럼 이때 양수를 왜 뺍니까? 양수 속에는 그냥 순수한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태아가 그 안에서 둥둥 떠 있었으니까 그 양수를 채취하면 그 물에 태아의 각질 같은 것도 있을 거야. 그럼 태아의 각질 같은 걸 통해서 혹시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태아 기형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아의 기형을 검사하거나 또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한다? 양수천자를 하는데 아무 때나 하진 않고요. 임신 16주에서 17주 정도가 좋고요. 이거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35세 이상의 노초산부, 처음 출산하는 건데 35살이 넘었다든지, 또는 예전에 유전성 질환을 누군가가 가족 중에 갖고 있어.
또는 결함아를 예전에 출산한 적이 있어. 그럼 찜찜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양수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양수천자는 16주에서 17주에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작용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 부작용은 콘타를 시키면 안 되겠죠. 멸균적으로 하지 않아서 감염이 되면 큰일 나지. 태아가 사는 양수 속에, 양수 아내를 감염을 시키면 태아한테 문제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칠 수도 있다. 누가 다칠 수 있냐면 바늘을 꾹 찌르면서 태아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또는 태반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제대 또는 엄마 다 다치게 할 수 있어. 그러다가 태아가 죽을 수도 있겠죠. 유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천자는 이번처럼 이런 상황일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눈여겨만 봐주십시오. 막 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대입니다. 여러분, 제대입니다. 자, 제대는 안에는 혈관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름이 제대동맥하고 제대정맥인데, 이때 외울 때 제대동맥은 몇 개다? 2개라 그랬어요. 동그란 눈이 2개. 동그란 눈이 2개예요. 맞나요? 제대동맥은 2개예요. 제대정맥은 하나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동맥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제대 그리고 또 폐 이런 말이 붙으면 안에 있는 피가 이름하고는 다른 피가 들어있다 그랬죠.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제대동맥에는 어떤 피가 있다는 거예요? 정맥피를 가지고 있을 거야. 정맥피를. 제대동맥에는. 그 다음에 제대정맥에는 어떤 피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대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어떤 피가 있다? 이 안에는 정맥피가 아닌 동맥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동맥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제대동맥은 정맥피잖아요. 그럼 정맥피는 찌꺼기를 운반하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찌꺼기를 어디로? 태반한테로 보내는 거야. 그럼 태반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배설작용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대는요, 셔틀 역할을 하는 거야. 택배 역할을 할 거야. 택배. 그래서 태반과 엄마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서 택배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아기한테 있던 찌꺼기,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탯줄이 택배 역할을 해서 누구한테 보낸다? 태반으로 보내서 태반이 배설하게 도와준다. 어떤 혈관으로? 제대동맥으로. 왜냐하면 정맥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대정맥은 동맥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산소가 많은 혈액을 누구한테 산소 주고 싶어? 애기한테 주고 싶죠. 태아한테 공급할 거야. 그럼 태아한테 줄 때는 누구한테 택배를 시킨다? 제대정맥에게 택배를 시켜서 누구한테 준다? 태아에게 공급하는 거죠. 태아에게. 그래서 이렇게 제대동맥, 제대정맥 2가지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 구별하시고요. 이때 가장 동맥피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더 기억하자? 제대정맥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태아 저가구증, 모성 아동간호에서 태아 저가구증일 때 이때 교환 수혈을 할 때 어떤 혈관을 이용하는가 하고 말했을 때도 제대정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욕기라는 건 여러분, 산욕기는 아기를 출산하고 원래대로 몸이 돌아가는 거를 산욕기라고 하죠. 이거는 분만하고 나서 6에서 8주 동안이다. 6에서 8주다. 그 다음에 2번째 줄 헷갈리기 쉽습니다. 산욕기는 누가 더 기간이 기냐면, 여러분 기간이 긴 게 좋은 게 아니야. 회복이 빨리 안 된다는 거니까. 누가 회복이 빨리 안 된다? 비수유부. 그 다음에 비수유부가 길어요. 그 다음에 경산부,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이 있는 경산부가 회복이 더뎌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산욕기에는 절대 안정을 한다 이래 말하면 X입니다. 산욕기는 절대 안정이 아니라 우리 막 다녔잖아. 그래서 애기도 보러 가고 자욕도 하러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산욕기는 절대 안정이 아닙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산후통은 여러분 일주일가량 배가 아픈 거를 산후통이라 그래. 그래서 산후통은 한 달가량 그렇다, 15일가량 그렇다, X.
일주일 정도 배가 아플 거야. 왜? 자궁이 작아지려고 수축을 하니까 배가 아픈 거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누가 더 심하냐면요, 경산부, 그 다음에 전매기는 수유부가 더 심해요. 왜 수유부가 심하냐면요, 수유부는 애기 젖을 먹이면 뭐가 나온다? 엄마에게서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어서 자궁 수축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럼 자궁이 막 수축하니까 배가 아프지. 그래서 경산부, 수유부가 더 아프다. 주로 누가 산후통이 더 심하냐면요, 커졌던 사람이 더 심하겠죠. 자궁이 많이 커졌던 사람이 원래대로 작아지려면 더 많이 수축해야 되니까 더 심하겠죠. 쌍태아를 가졌던 사람, 그 다음에 아기가 컸던 거대아를 가진 사람, 자궁이 커졌겠죠. 양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심하다고요. 3번의 결론은요, 자궁이 커지는 상황일 때 더 심하다고. 쌍태아, 거대아, 양수 과다증, 또 누가 심하다고요? 초산부, 경산부 중에서 경산부, 전매기는 수유부에게 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 다음 중 산후통이 심한 사람 중에서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구냐, 좀 산후통이 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2번, 3번 알아두실 것. 그럼 산후통이 있을 때는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후통이 있을 때 자궁 수축이 빨리빨리 되는 게 좋아. 그래서 자궁의 저부를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니까 여러분 뜨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지. 온찜질 같은 거를 해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